우리 장윤정 대표님이 갑자기 도중에 물어봐가지고 당황했어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선대위 저와 만나는 첫 모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또 새로운 민주당의 첫 공식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선대위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위 전체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책 발굴도 또 집행도 또 조직도 명칭도 다 자율적으로 최대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권자를 존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하는 바를 얻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듣는 자세와 신속한 처리입니다. 결과는 다음 문제라는 걸 제가 체험으로도 알고 있지만, 최근에 그런 점에 대한 국민의 이 목마름,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목표 달성도 중요한데 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사실 좀 달리 말하면 정성인데, 작은 얘기조차도 귀하게 여겨 정말 존중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선대위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는 거, 또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즉 민주당의 현재 선대위 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목록화해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정책으로 만들 것들은 물론 그게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또 그 만들어내면 또 청년 선대위가 전체 선대위 또 전 당과 상의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워킹맘 말씀하셨는데 참 정말 어려운 얘기 같아요. 특히 경력 단절 문제도 그렇고, 보육, 교육, 양육, 취업이라고 하는 이 출산에 따른 또는 출생에 따른 책임을 이제 부모가, 또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거의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를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앞으로도 뭐 3시 동시 하교라든지 또 7시까지 이제 돌봄 책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혼부부는 제가 며칠 전에 야구장을 갔었는데, 그 야구장은 다 이렇게 모여서 야구 보고 있던데 4시간씩 제가 끝까지 보고 왔거든요. 한 5시간 가까이. 근데 예식장은 지금 99명인가요? 몇 명으로 풀어졌죠? 이번까지 됐는데, 근데 뭐가 면적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빼곡하게 앉아 250명인데 그 중에 뭐 면적당 몇 명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편하군요.
실질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야구장은 다 붙어 앉던데. 그러게, 거기 다 붙어 앉는데. 그거는, 우리 당의 어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니까 방역 당국하고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칸 떨어져 있어서 직접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 것 같고 당에서 좀 그 문제는 각별히 챙겨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 이규민 의원하고도 한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당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약간 꼼꼼먹은 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 책임지더라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뢰의 하나의 또 근거가 될 테니까요. 저 황호연님은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이십니까? 네, 3학년. 아, 3학년. 취준생이기보다는 학생에 가까우신데요? 근데 3학년인데 벌써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 내년에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생들도 사실 미래도 불안하고 당장의 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상당한 많은 수가 등록금, 대출금, 학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이거 언제 벌써 갚느냐 이런 걱정하고 일부는 신용불량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청년 창업에 뭐가 필요한 것 같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물적 지원 또는 금융 지원 이런 거 외에 교육 지원 또는 마케팅 지원 이런 건 사실 프로그램이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접근성이 좀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한이 전 주시의원께서는 리스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SNS든 이런 데 수없이 많은 질문들 또 의견들이 오면 대개는 처리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답이라도 해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았구나.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물론 그게 좀 더 빠르면 훨씬 더 감동하겠죠. 결과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점 때문에 만약에 하시면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 피드백은 후보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고요. 본인도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신 거니까 부탁하지 말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인데도 2시간이 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현장 활동을 중심에 놓겠다라고 결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과 또 당,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 충정에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또는 어쩌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일각의 분노에 대해서 이게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또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했더니 혹시 사당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상한 곡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할 때 일정한 평가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핵심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또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과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체제에 좀 젖어가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또 혁신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또는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 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성하는 민주당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두고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에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또 내로남불식의 남 탓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 등등 외부 조건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도 반성합니다.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걸 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지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다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도 넘어서서 국민의 요구하는 바를, 국민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 실용 개혁의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저 스스로 여의도 기득권 정치와 전혀 결이 다르게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실적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선출된 후에 그 민생 개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다음이 어디 갔냐? 변한 것이냐? 기득권화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아프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보건대 이 거대 민주당의 기존의 관행 속에 젖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에 이제 시장을 갔다가 또 그저께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한번 토란 팔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정기국회의 정책과 의제 그리고 내년 예산안 문제 또 대선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또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다른 지원들조차 어려움에 처한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뒤로 미루자. 그리고 손실보상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손실보상 대폭 확대를 제가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먼저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제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그 결과보다 훨씬 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또 집권 여당답게 실력으로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보통은 민원을 피하고 또 결정을 미루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설명드리고 또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결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또 처리 결과가 본인들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존중받고 또 신속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곡정비라고 하는 본인들로서는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들인데 불가능함, 불가함 또는 단속의 불가피성을 다 용인하고 스스로 자진철거했던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존중하고 또 빠르게 반응하고 답을 제대로 내고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발생했던 요소수 문제나 또 주택 대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기민하게 우리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우리의 대안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택 대출 관련해서 지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주택 대출, 특히 주택 대출 규제 문제는 당장의 민원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 당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선대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심이 빗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바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저부터 반성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